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입니다. 봄이 되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군요. 미세먼지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주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STX 엔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3,129억이네요. STX 엔진의 지난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21년 4월에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조선업의 회복 관련 기사가 있었고 또 경제부지사의 방문이 있었다는 기사들이 있지만 그 외 공시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기간 조정과 주가 조정이 이어지며 최저가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이때는 한수원과의 행정처분 이슈가 있었어요. 대략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에 비상용 이동발전차를 발주했는데 STX 엔진은 제작한 발전차에 엔진 정지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없다는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를 따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2년으로 예상되던 국내 관급기관의 입찰 참여 중단 기간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하지만 한수원과의 거래 규모는 매출의 15% 수준이었고 이 행정처분 이슈는 급등 이전에 나왔던 것이므로 이때의 하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STX 엔진의 2021년 사업이 꽤 부진했고 적자 전환까지 했기 때문에 부진한 실적, 국내 관급기관의 입찰 참여 제한, 급등한 주가 등의 이유로 이러한 조정이 이어졌던 것 같네요. 여기에는 K5 국책과제 수행에 따른 개발비 증가도 눈에 띄는데 STX 엔진은 2021년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에 1000마력급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업체로 결정되었고 이는 최근에 2023년 R&D 우수성과 10선에 선정됐죠. 3년 만에 엔진 설계, 시제품 제작, 엔진 성능 시험을 완료한 STX 엔진은 오는 2025년에 K9 자주포 국산 엔진의 양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STX 엔진 주가는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는 HD현대중공업과의 공급 계약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방산주의 영향이 컸던 것 같네요. 당시 이렇게 HD현대중공업과의 공급 계약이 발생했었는데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큰 계약권은 아니었지만 방산용 엔진의 공급 계약이었기 때문에 방산주 테마에 편승할 수 있었겠고 또 러우 전쟁으로 인해 국내 LNG선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LNG 운반선에 탑재되는 선박용 디젤 엔진을 생산하는 STX 엔진도 시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STX 엔진이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STX 엔진의 적은 유통주식수 때문으로도 볼 수 있겠군요. 현재 STX 엔진의 최대 주주는 유암코 기업 리바운스 제8차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업자 회사입니다. STX 엔진의 안정을 위해 사모펀드 회사 PEF인 유암코가 설립한 것이니 STX 엔진의 최대 주주는 업무를 집행하는 법인 지피인 것이죠. 참고로 STX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조선업 불황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게 되어 2014년에 채권 출자 전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됐고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된 한국산업은행은 기업의 정상화와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STX그룹 계열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STX 엔진은 유암코에게, STX조선해양은 KHI에게, STX중공업은 PTJ호에게 매각했고 STX 페노션은 하림지주에게, STX에너지는 버펄로 E&P를 거쳐 GS에게, 그리고 지주회사인 STX는 APC 머큐리에게 매각하며 과거 재계 10위권까지 넘보던 STX그룹은 현재 주요 계열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STX 엔진의 최대 주주도 2018년 6월부터 변경되어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사모펀드 회사가 소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유암코가 설립한 사모투자업자 회사는 STX 엔진의 보통주 84.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전환호선주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경영난을 겪던 STX 엔진이 2015년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464억을 조달하면서 발행했던 것인데 이제 보통주로의 전환은 내년 3월까지가 만기이며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자본으로 잡혀 있는데 이 또한 최대 주주인 유암코 사모투자업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죠. 그 외로 현재 STX 엔진에는 943억 규모의 30년 만기 연구체도 있는데 이는 최초 전환사채로 발행됐던 것이고 여기에는 한국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공적자금과 시중은행들의 자금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인 유암코 사모투자업자 회사가 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0년 만기 연구체로 차환을 했습니다. 덕분에 부채 계정으로 잡혀있던 전환사채가 자본계정의 신종자본증권으로 변경되어 잡히게 되면서 STX 엔진의 재물을 개선시킬 수 있었겠죠. 이렇게 STX 엔진의 주식은 최대 주주인 유암코 사모투자업자 회사가 거의 대부분 들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식이 16% 이하 수준으로 적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일평균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기업의 호재와 악재가 발생될 경우에 적은 유통주식수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져왔겠고 앞으로도 그렇겠군요.
그리고 24년부터는 조금씩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는 지난해 재무가 개선되고 실적도 개선되면서 생긴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STX 엔진의 조선산업과 방산산업은 현재 모두 상황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가장 최근 상황을 살펴볼까요? 먼저 네 건의 공급계약 공시가 보이는데요. 먼저 이거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의 공급계약으로서 기존에 적용 중인 독일 MTU사 엔진을 해체 및 수리하여 복원하는 등의 계약 같네요. 직전 연도 매출 대비 규모가 작은 계약이죠. 독일의 MTU사는 전차, 선박용 대형 엔진 전문 제작회사로 현재 롤스로이스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K 전차의 1차 양산 때 독일 MTU사의 엔진을 탑재했었으나 현재는 HD현대인프라코어에서 K 엔진의 국산화를 완료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에도 MTU사의 엔진이 탑재되는데 현재 STX 엔진이 MTU사와의 기술 제휴로 국내 생산 면허권을 취득하고 MTU사의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국내용 생산 1300여 대 그리고 수출용 600여 대를 STX 엔진이 생산 공급했어요. 여기서 수출용이 적은 이유는 독일 MTU사의 엔진이 탑재된 K9 자주포이기 때문에 수출에 독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 2020년 UAE 등 중동 지역에 수출을 추진할 때 독일 정부에서 수출 거부를 하여 성사되지 못한 이력이 있죠. 참고로 독일은 무기 수출 5위의 방산 강국이며 특히 K9 자주포의 경쟁 자주포도 독일 기업이 생산하기 때문에 경쟁 국가의 엔진을 쓰는 것은 역시 수출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요. 때문에 이렇게 MTU 엔진의 창정비 계약을 주로 맡고 MTU사의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K9 자주포 엔진을 생산하던 STX 엔진이 21년 6월부터 K9 자주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는 내구도 검사까지 통과했으니 이제 직접 장착하여 주행하는 테스트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계약건들을 보면 이렇게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자주포의 물품을 구매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공급 계약이 발생됐고 이는 창정비 계약보다 역시 매출 규모가 큽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에 364문을 1차 수출하고 있고 2차 계약성사 시에는 308문을 추가 수출하게 되는데 폴란드와 같은 NATO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MTU사의 면허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STX 엔진의 K9 엔진 수출도 제약이 있겠죠. 이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집트 공급 계약건인데 이집트 수출형 K9 자주포에는 STX 엔진이 직접 국산화한 엔진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집트와 계약한 거는 K9 자주포 200문이므로 이집트 계약이 폴란드 계약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STX 엔진이 체결한 계약은 오히려 규모가 더 큰 것이 보이네요. 이렇게 K9 자주포의 엔진 국산화 후반부 작업 중인 STX 엔진의 국산화가 성공하게 되면 이집트양 외에도 수출 제한이 있는 UAE 및 중동 나라들에도 수출할 수 있으니 앞으로 극강 가성비의 K9 자주포 수출은 더욱 확대될 수 있겠고 이는 결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STX 엔진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하나오션과의 디젤 엔진 공급 계약입니다. 최근 LNG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의 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탑재되는 디젤 엔진 제품을 생산하는 STX 엔진에게도 공급 계약이 발생된 것 같네요. 공급 규모는 역시 작죠. 마지막으로는 여기 유암코 펀드의 지분 공시를 보면 STX 엔진의 최대 주주인 유암코가 설립한 사모투자업자 회사가 지분을 줄인 것이 보이는군요. 참고로 여기 유암코 펀드의 주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의 주식수를 모두 합친 것입니다. 유암코 펀드가 소유한 보통주로만 보면 총 2300만 8904주 중에서 1942만 4300주인 84.4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암코의 사모투자업자 회사는 STX 엔진의 최대 주주가 된 2018년 6월 이후로 한 번도 지분이 감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약 6년 만에 2%인 80만 주를 처분하며 97억 정도를 마련한 거죠. 큰 자금을 운용하는 PEF의 특성상 97억 정도가 필요해서 였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대개 부실기업을 인수한 PEF들이 기업 정상화 작업 이후 매각을 추진할 때는 새로운 인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 이외의 수량은 블록딜로 줄이는 모습이 있으므로 그러한 의혹이 들기도 하죠. 참고로 과거 STX 엔진의 그룹 계열사이기도 했던 STX중공업은 PTJ호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설립한 사모투자업자 회사가 2018년 11월에 인수하여 정상화 작업을 해왔는데 3년 뒤인 2021년 5월에 보유한 지분 중 11%를 장외블록딜로 넘기고 또 한 달 뒤인 2021년 6월에도 7% 지분을 장외블록딜로 처분한 뒤 2년 뒤인 2023년 8월에 HD한국조선해양과 보유한 지분 중 50%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3자 배정 유증으로 530만 주 정도를 취득했습니다. 이제 둘 간의 구주매매 계약이 종결되면 STX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HD한국조선해양이 되는 것이죠. 이후 HD한국조선해양의 모회사인 HD현대는 기업결합을 신청했어요. 따라서 점유율 독점으로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참고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하는 하나오션을 가진 하나그룹 계열사도 선박 엔진을 생산하는 하나엔진 9 HSD 엔진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또한 대한전선을 인수하기 위해 IMMPE가 설립한 니케도 15년 10월에 대한전선의 신규 최대 주주가 된 뒤 19년 4월과 20년 7월에 지분을 7%씩 블록딜로 처분하다가 21년 1월, 2월에 블록딜로 7%,
13%를 블록딜로 처분하고 결국 21년 3월에 호반산업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런 경우들로 보아 최근 2%의 지분을 장외매매로 매각한 유암코 펀드는 STX 엔진의 본격적인 매각 단계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후 추가적인 블록딜은 나올 수 있겠고 투자 과정에서는 이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23년 사업보고서 클릭. STX 엔진은 2004년에 인적분할로 설립되어 상장했습니다. 본사는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네요. 참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현대로템도 같은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상장일은 오기되어 있네요. 2024년이 아니라 2004년에 코스피 시장에 일반 공모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속회사들을 보면 영업을 위한 해외 법인들이 네곳 있네요. 모두 규모가 작으므로 주요 종속회사에 속하지 않고 실제 연결 매출 및 이익에도 5에서 10% 정도의 미미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관계기업으로는 중국 법인과의 합작 성격의 기업이 보이는데 현재는 조업이 중단되으니 관심 두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 외 투자 자산으로는 단기손익으로 분류된 출자조합 금융자산들이 있는데 이로 인한 영업외손익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된 STX중공업, 청주원에너지 등 지분증권이 있는데 STX중공업 지분은 아주 소량이지만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사업적인 시너지를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같은 그룹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지분 규모로는 역시 사업적인 영향도 미미해 보이네요. 총 주식을 보면 보통주로 2,300만 8,904주가 있고 이는 과거에 무상감자를 했던 것으로 줄어든 것이네요. STX 엔진이 과거 경영난으로 자본 잠식에 걸렸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현재 우선주도 아주 소량 있고 여기 전환만 가능한 전환우선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유암코가 설립한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보통주의 84%를 가지고 있고 전환우선주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유통주식이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외 미상환매자니는 943억의 연구체가 있습니다. 과거 전환사채를 연구체로 차환한 것으로 이 연구체 또한 유암코 사모투자합자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이를 전환한다기보다는 STX 엔진의 재무 개선을 위해 자본으로 인정된 연구체가 있다고 보는 게 낫겠어요. 만기가 30년이고 이후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상환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성 자산의 감소는 영업활동 흐름 때문입니다. 차입금을 일부 늘렸음에도 매출 채권 회수율이 둔화되고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증가하는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운전자본이 커지면서 발생된 변화 같네요. 상품 및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도 증가한 것이 눈에 띄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된 정도만 투자가 진행됐는데 간단한 유지보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정도만 된 것 같군요. 현재 선박용 엔진의 가동률과 특수 엔진의 가동률에도 여유가 있어 올해도 169억의 유지보수 등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박용 엔진의 가동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반대로 특수 엔진은 지난해에 조금 꺾인 모습이죠. 다만 수주 현황을 보면 선박용 엔진과 방산용 특수 엔진은 모두 수주 규모가 커진 상태이고 방산용은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투자부동산으로는 552억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부동산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년 감가상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당장 현금자산은 866억이 있고 추후 매각이 가능한 투자부동산은 550억 정도가 있군요. 부채 부분도 봐보면 차입금이 늘어난 것이 보이죠. 차입금이 2,593억으로 현금자산 대비 많이 있네요. 때문에 연간 136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영업외 비용으로 작용하여 연 188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STX 엔진의 순이익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사에게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수취하는 선수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환사채는 없고 전환우선주도 상환 옵션이 없으므로 부채에 인식되어 있지 않아 부채 총계가 감소할 수 있었어요. 자본 쪽을 보면 여기 자본금에 전환우선주가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 전환사채를 차환한 신종자본증권도 자본으로 포함되어 있죠. STX 엔진의 부채가 자본으로 인정되어 재무가 개선된 셈입니다. 여기 결손금이 꽤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경영난을 겪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네요. 하지만 이제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유동현금 자산은 866억, 차입금은 2,593억이 있어 현금 자산이 더 적은 상황이지만 시설 투자 및 운영비로 볼 때는 충분한 자금이고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 크지만 현재의 영업이익 규모가 더 크고 매출이 증가한다면 영업이익 규모는 더 커질 테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실적을 봐보면 매출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 참 좋네요. 그러나 22년 사업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 총이익이 감소했고 급여 상승 및 채권의 손상 처리로 판관비까지 증가하여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여기에 선박용 엔진 생산 라인과 관련되어 손상 처리를 했고 사업성이 낮은 방산 프로젝트의 개발비도 손상 처리하여 일시적인 비용 처리까지 됐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여 22년에는 순손실이 컸지만 비용 처리 때문이지
실제 현금 유출이 있던 손실은 아니었고 때문에 23년 사업에서는 다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 총이익이 더욱 증가했고 영업이익 규모가 꽤 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영업이익률이 2.9%로 아직 낮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는 이익폭이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이자 비용으로 인해 금융비용이 크지만 증가한 금융비용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규모가 이를 커버하기 시작했죠. 순이익도 전보다 커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수요 증가를 대응하면서 실제 현금 흐름은 안 좋아졌는데 수요가 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21년도에는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STX 엔진의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매출이 꺾였던 모습이 보이고 22년도에는 실적이 성장했지만 일시적인 비용 처리를 했으며 23년도부터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이익 규모가 커질 수 있죠. 최근 분기별로도 봐보면 발주 시기에 따라 울퉁불퉁해 보이지만 대체로 QoQ 성장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STX 엔진의 상황도 바뀌는 초입에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실적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지 사업을 살펴보죠. STX 엔진은 선박용 엔진, 방산용 특수 엔진, 그리고 방산용 전자통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사업에는 해상 선박용 엔진과 육상 산업용 발전기 엔진으로 나뉘는데 STX 엔진의 주력은 발전용 엔진인 중속 엔진입니다. 먼저 대형 선박의 추진용으로 쓰이는 대형 엔진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속 엔진이라고 불리고 이는 덴마크맨사와 스위스 윈트털사가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HD현대중공업과 하나엔진, STX 엔진, STX중공업 등 국내 엔진 기업들의 기술 제휴 계약을 통한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형 선박의 추진용으로 쓰이는 중형 엔진은 핀란드의 월출라사가 글로벌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국내 선박용 엔진 기업들은 HD현대중공업, 하나엔진, STX중공업, STX 엔진이 있는데 하나오션의 계열사인 하나임팩트가 HSD 엔진을 인수하여 하나엔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HD현대중공업의 모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 중입니다. 엔진 기업들 중에서는 STX 엔진만 주인이 없는 상황이죠. HD현대중공업과 STX 엔진은 주로 중속 엔진을, 하나엔진과 STX중공업이 주로 저속 엔진을 생산합니다. 여기서 중속 엔진은 보조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대형 선박의 발전기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STX 엔진의 주력인 중속 엔진은 덴마크 MAN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생산하는 반면 마찬가지로 중속 엔진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경쟁사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유일 자체 브랜드인 힘센 엔진을 개발하여 로열티 지급이 필요 없으므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TX 엔진의 경쟁력은 HD현대중공업에 비해 훨씬 낮죠. 다만 조선업에서 HD현대중공업의 경쟁사인 하나오션이 상선 발주량이 꽤 늘어나게 되면서 경쟁사의 HD현대중공업의 중속 엔진을 쓰기보다는 일부 STX 엔진의 중속 엔진을 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네요. 때문에 앞서 하나오션과의 공급 계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주로 발전용에 쓰이는 중속 엔진인 힘센 엔진을 중소형 선박의 추진용을 위한 목적으로도 납품하려는 것 같은데 아직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대형 선박의 추진용인 저속 엔진을 기술 라이센스로 생산하고 있는 하나엔진은 전 세계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술 라이센스를 받아 저속 엔진을 생산하는 STX중공업은 하나엔진에 이어 3위라고는 하지만 대형 선박의 추진용으로 잘 탑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선박용 디젤 엔진들은 자동차 디젤 엔진과 마찬가지로 발전 시 SOX, NOx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 엔진 말고 LNG와 메탄올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비중이 꽤 크게 증가하고 있죠.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한 목적에는 저속 엔진의 확대 목적도 있겠지만 이중연료 엔진의 확대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STX 엔진의 중속 엔진이 STX 엔진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원이어서 과거 부침을 겪게 된 이유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좋네요. 그리고 특수사업은 방산용입니다. 육군전차와 군함들의 탑재되는 엔진들을 역시 독일의 MTU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방산용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STX 엔진은 추진용과 발전용을 모두 하나 보네요. 앞서 HD현대중공업과의 계약을 봤었죠. 그래도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품 사업입니다. 부품 사업에서도 STX 엔진은 두각을 나타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STX 엔진은 한국방위산업청과 청정비 계약을 주로 맺고 있는데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로 상선과 군함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유지보수 사업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STX 엔진의 부품 사업 전망도 좋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K9 자주포가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집트양을 시작으로 STX 엔진의 K9 자주포 국산화 엔진은 본격적으로 탑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강 가성비의 K9 자주포
앞으로는 STX 엔진의 엔진이 탑재되어 그동안 수출이 제한됐던 국가들에게도 수출이 추진되면서 더욱 점유율을 올릴 수 있겠죠. 게다가 K9 자주포의 엔진은 여기에 신속하게 탄약을 보급할 수 있는 탄약원 반장갑차인 K10과 함께하면 위력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K9가 패키지로 수출이 되고 있는 K10인데 여기에도 K9 자주포의 엔진이 탑재됩니다. 입찰 경쟁에서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따낸 호주의 레드백에도 K9 자주포의 엔진이 탑재되고요. 따라서 STX 엔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방산용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로 볼 수 있겠고 현재 25년 양산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25년쯤이면 이집트향 수출이 진행될 것 같네요. 또한 STX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른 수출료자 제품인 천무의 엔진 국산화 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양산까지는 3에서 4년 봐야겠죠. STX 엔진은 조선업과 방산업에서 모두 하나와 관련이 깊네요. 마지막으로 전자통신 사업은 모두 방산용으로 군함에 탑재되어 위협 세력을 탐지하는 수중 음탐기, 전자기파를 방사하여 수신된 신호로 전장 환경 정보를 얻는 레이더, 또 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통신 체계인데요. 아직 실적에는 크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아 보이는군요. 그러면 믿지 말까요? 이 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STX 엔진은 운영과 시설 투자에는 충분한 유동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존속성에 전혀 문제되지 않고 추가 증자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차입금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영업이익 규모가 이보다 더 크고 또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많은 차입금이 부담으로 작용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 판단됩니다. 과거 STX 엔진의 주력이던 발전용 중속 엔진은 라이센스를 활용하여 현대보다 경쟁력이 꽤 떨어져서 매력이 없었지만 이제 국내 엔진 사업에서 현대와 한화의 라이벌 구도로 하네 하나오션양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현재 부품 사업도 확대되고 있어 이익을 늘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극강의 가성비로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K9 자주포의 국산화 엔진이 붙게 되니 수출 물량이 확대될 수 있고 이후 K10 레드백 등으로 점차 확대되며 STX 엔진의 주력 사업부가 특수 엔진 사업부로 바뀌게 될 것 같군요. 22년에 일시적인 비용 처리까지 했었고 23년에는 운전 자본이 커지며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기도 했으니 현 구간은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STX 엔진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 생각돼요. 그리고 매각 이슈가 있죠. 다만 아직 대부분의 지분을 유안코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번의 추가 블록딜로 물량을 낮추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고 최종 매각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최종 행선지는 한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인 K9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한화오션은 조선업을 하고 있고 엔진 사업을 하는 한화엔진은 저속엔진이 주력이므로 STX 엔진의 발전용 중속엔진을 인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여요. 물론 이는 그저 가능성일 뿐 군사기밀이 포함된 방위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면서 인수대금을 많이 써낸 업체가 될 수 있겠죠. 아마 STX 엔진의 단기 고점은 이 매각 시점이 될 수 있겠고 어쩌면 매각 이후에는 STX 엔진의 재무손익 상황에 따라 감자나 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는 그때의 상황을 보면 되겠죠. 그래도 이후로는 장기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STX 엔진은 사업이 개선되며 이익이 확대되는 구간이므로 특히 K9 자주포 엔진 양산까지 붙게 되면서 점차 우상향하게 될 수 있어 보이고 단기 고점은 최종 매각 시점에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기간 조정과 주가 조정이 된 STX 엔진은 현 시점에서도 꽤 매력적이라 생각되고 특히 사업성과 매각 이슈가 좋아 상방이 꽤나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언제 정확히 오를지는 알 수 없어 지루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저희 채널의 주력인 메인 기업을 이해서 3개월 정도 가져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STX 엔진의 회사문의 및 추가 분석을 해본 뒤 최종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후속 내용들은 채널의 커뮤니티 글로 다뤄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